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우입니다. 오늘은 ETF 하나 소개해드리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블로그, 유튜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삼성 코덱스 자산운용에서 컨텐츠 만드는데 잘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자료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반도체 열풍입니다. 2차 전지 열풍이 7월에 엄청 뜨거웠다가 8월에는 조용했고 또 9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반도체 특히 이 AI 훈풍이 사실 두 번째죠. 두 번째. AI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ETF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ETF를 활용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AI가 이 반도체 수요를 엄청나게 촉발시킬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조금 더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현실로 다가왔죠. 바로 이제 챗 GPT가 그 시발점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 그리고 IoT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이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1년부터 30년까지 6.4배, 2.9배 각각 증가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또 서버 이런 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는 정말 여전히 무궁무진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시계에도 사실 여기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안경에도 다 들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아이패드나 이 애플 펜슬을 쓰지만은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그냥 꼭 전자기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애플 펜슬과 같은 전자 펜슬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거의 반도체 이 산업이 쭉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오픈 플랫폼으로 인해서 반도체, 비메모리와 메모리 이런 반도체 수요가 쭉 있었고 비메모리, 노광 장비 그리고 애플 이슈가 있었죠. 아이폰에서 AP 그러니까는 모바일 CPU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AI 이슈와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생기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정말 급성장하게 되는 그 중심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반도체 수요들이 지금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있는 거고 지금은 AI와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다. 그리고 자율주행 끝나면은 또 이 5G 이슈도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반도체 수요가 커질 것인가? 이 생성형 AI가 확대가 되면은 이 서버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이 AI로 다 바뀌는 건데 이 컴퓨터로 다 바꾸게 되면 어쨌든 서버 증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ETF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국내 ETF 중에 AI 반도체 ETF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좀 활용할 만한 ETF가 있는 게 바로 이 코덱스의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익스차이나 액티브 ETF입니다. 이게 액티브 ETF라서 정확하게 지수를 추종을 하지는 않고요. 운용사에 어느 정도 운용 권한이 있다.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액티브 ETF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패시브 방식이 아니라는 점 좀 특징적으로 갖고 있고 이 ETF의 특징은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이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중국은 빠져 있어요. 이 세 개 국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국가죠. 이 3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무려 84%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정말 핵심적인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 기업들이 하청기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한국은 이 HBM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에 만드는 그래픽 카드 거기에는 약간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엔비디아와 이제 같이 이 HBM을 공급한다. 그 이슈 때문에 또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좀 많이 폭등했던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거기에 엄청 강점을 갖고 있고, 대만은 서버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도의 이제 이 치포 동맹,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 미국 주도로 만든 이 반도체 동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 국가가 이 반도체 동맹을 맺고 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이 ETF의 투자 포인트 살펴볼게요. 이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이고요. 한국은 제조 능력이랑 메모리 생산, 일본은 제조 장비, 부품 그리고 소재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역시 제조 능력의 장점을 갖고 있고 이 위탁 생산에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거의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이 중국과의 이 파이팅, 이 싸움 속에서 이 3개 국가는 미국이랑 이제 편을 먹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을 좀 등에 업고 앞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석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단순하게 한국, 대만, 일본이랑 편먹고 여기서 나오는 반도체를 우리가 사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은 애플, 엔비디아, AMD 그리고 퀄컴, 인텔 등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많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주문을 내느냐,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 한국, 대만, 일본은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일단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AI 성능 강화의 필수적인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GPU 1, 2위가 바로 이 엔비디아와 AMD인데, 이 두 개 기업에서 이 HBM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H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호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입니다. 마이크론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률도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이죠. 일본은 장비, 소부장 관련해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일본 기업들 뭐 소니, 도요타 이런 기업들 빼고서 그 안에 있는 이 작은 중소기업이 정말 엄청난 사실은 글로벌 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일본 기업들이 25%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뭐 디스코, 어드밴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일본의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없으면은 사실상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AI가 뜨면은 AI가 뜨는 대로 얘네들은 호재고, 자율주행이 뜨면 자율주행이 뜨는 대로 얘네들은 또 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D램이 뜨면은 또 얘네들은 거기에 따른 또 호재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소부장이죠. 그래서 눈에 띄면서 이렇게 화려한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 속은 다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재 장비 관련, 부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여전히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은 생각나는 게 사실 생산 거점이죠. 생산 거점. 사실 애플도 이제는 인텔 칩을 안 쓰죠. 자체적으로 다 설계를 해서 쓰는데 그걸 다 누가 만들어주느냐? 대만의 TSMC가 다 만들어주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그런 생산 전담으로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엄청난 장점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콘 하면은 또 이 애플의 제품 만드는 기업으로도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TSMC 이런 기업들도 너무나 유명하죠. 참 재밌는 거는 이 ODM 기업, 이게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들인데 5개 기업들이 다 대만 기업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대만이 얼마나 이 생산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치포 동맹, 굉장히 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시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게 아니고 미국에 들어서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득될 게 많이 없다라는 그런 점 뭐 아쉽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등을 업고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게 어쨌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상품 개요를 살펴볼게요.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엑스차이나 ETF 분배금 연 4회 지급이 되고요. 연보수는 0.5%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환에 노출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환율 사실 살짝 또 높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올라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비중은 한국이 37%, 일본이 35%, 대만 25%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있고요. 일본은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일본은 이 세 개의 기업이 갖고 있고, 대만도 이렇게 이 세 개의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 종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구성 종목은 총 42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투자를 하는 ETF 중에서 조금 색다른 ETF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ETF. 어쨌든 좀 매력적인 포인트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반도체 섹터가 뜨더라도 얘는 다 그 호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소부장, 뭐 파운드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물론 또 최근에 아리랑에서 이 소부장 ETF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한국, 일본, 대만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런칭 이후에 뭔가 주목받는 ETF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테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AI도 아니고 뭐 메모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율주행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묻히는 그런 ETF였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ETF라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소개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